안녕하십니까. 한국전립선 배뇨관리협회 김세철입니다. 나이가 들면 방광이 과민해집니다. 물소리만 들어도 오줌이 마려워지고, 남이 화장실에 가면은 그만 나도 오줌이 마려워지고, 환자가 이제 한 65세 환자인데 밤에 자다가 한 번, 때로는 두 번 오줌이 마려워서 잠이 깨어서 일어나고, 낮에도 예전에 비해서 소변이 자주 마렵다 그래가지고 병원을 찾아왔는데요. 설명을 쭉 들으니까 커피 매니아더라고요. 하루에 서너 잔, 많게는 5잔까지 먹을 때가 있다 그러던데, 전립선이 그렇게 크지도 않고 생활 습관에 어떤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되어서 제가 이렇게 하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제 가시라 그랬더니 약은 안 줍니까 그러더라고요. 만성 노인성 질환은 여러 가지 그 습관들이 쌓여가지고 나타나는 것입니다. 때문에 내한테 잘못된 습관을 교정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이야기죠. 약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고 그 증상을 악화하는 생활 양식을 우리가 바꾸어 나가야 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가장 대표적인 것이 카페인이 들어가 있는 음료수입니다. 커피죠. 카페인은 몸속에 들어가면은 방광을 자극하는 효과가 있죠. 아직 오줌 누를 때가 아닌데 오줌 마렵게 한다 이거죠. 그 다음에 이 카페인은 숙면을 하는데 방해를 주죠. 우리가 깊이 자버리면은 오줌이 조금 마려운 것은 모르고 그냥 잘 수 있는데, 잠이 얕으니까 조금 마려운 것에 잠을 깨인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제 카페인은 이뇨작용이 있습니다. 도저히 나는 못 끊겠다는 분들은 오전에 한 잔 정도는 우리가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홍차라든지 녹차, 이온 음료수, 탄산 음료수, 이런 것들은 모두 다 방광을 자극하는 것이기 때문에 빈뇨가 있는 사람들, 야간뇨가 있는 사람들은 가능한 한 삼가는 것이 좋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물이 중요하다 이래가지고 어떤 사람은 수시로 물을 마시고, 심지어는 자기 전에 한 컵 마시고, 자다가 중간에 일어나서 물을 먹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아무리 건강했다 하더라도 대여 시간 지나면은 누구든지 화장실을 가야 됩니다. 그러나 밤에 잘 때는 8시간 자는데 아무도 일어나는 사람이 없어요. 밤에는 8시간 참을 수 있는데 낮에는 왜 못 참느냐 이거예요. 뇌 하수체라는 곳에서 소변 생산을 억제시키는 항이뇨 호르몬이 나옵니다. 때문에 내가 딱 잠을 자는 순간에 내가 먹었는 물들이 소변으로 잘 안 간다는 것이죠. 그러나 노화와 함께 신체 기능이 떨어지면은 뇌에서 생산하는 항이뇨 호르몬 생산도 감소하죠. 다시 말해서 나이가 들면은 밤에 생산하는 소변량이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가능한 한 저녁 식후 이후에 자기 전에는 수분 섭취를 제한하는 것이 요령이에요. 너무 안 먹으면은 방광이 과민해져요. 오줌 누를 때도 아닌데 오줌이 마려워진다는 것이죠. 때문에 너무 많이 먹어도 안 되고, 그렇다고 해서 너무 제한해도 안 되고 보통으로 잡시란 것이죠. 사람마다 다 다를 수밖에 없고, 계절에 따라서 또 운동을 했을 때하고 안 했을 때하고 또 다르죠. 그거를 몇 리터라고 이렇게 고정적으로 이해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내가 하루에 배설하는 소변량이 1600cc 내외가 닿도록 물의 섭취량을 조절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내 오줌이 하루에 몇 cc 나오는지 한 번씩 재볼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고요. 맥주를 즐겨 마신다든지 막걸리를 한 사발씩 마시면은 다 소변으로 갈 수밖에 없죠. 약주를 자시려면은 소주가 좋다는 거죠. 양이 적은 거. 그러면서 약간 도수가 있는 거로 하면은 취기가 오니까 물이 많은 것은 가능한 한 생략하는 것이 좋다는 것이고, 알코올은 마취제예요. 너무 과음해버리면은 이 방광이 마취가 돼가지고 오줌을 누를 때 수축을 해야 되는데 수축을 제대로 못하죠. 때문에 배가 산더미같이 돼가지고 응급실을 찾아오는 어르신들이 있거든요. 과음은 삼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디서 그런 이야기가 나온지 모르겠어요. 물론 우리가 방광의 용적이 400cc이기 때문에 500cc, 600cc 되도록 오줌을 안 누고 참는다. 당연히 나쁘죠.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용적에 다다르지도 않았는데 100cc, 200cc밖에 안 차 있는데 요의를 느껴가지고 화장실을 간다는 것이죠. 물충에 물을 넣고 쏠 때 말이죠. 가득 넣고 쏘면은 살짝만 눌려도
힘있게 쫙 멀리 날아가죠. 근데 물총에 물을 반도 안 넣고 쏘면은 쥐어짜야 나오죠. 나와도 힘없이 나오죠. 힘 안 주면 끊겨버려 나오지도 않아요. 방광이 물총과 같은 겁니다. 가득 채울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반에 반도 안 채는데 오줌이 말해서 가는 것이죠. 가능한 한 가득 찰 때까지 기다리는 연습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아이고 선생님 나는 30분을 못 참아요. 그렇게 못 참습니다. 오줌이 절절 나와요 그러죠. 그런 분들은 내가 15분 동안은 오줌을 어떻게 해도 참겠다. 30분은 내가 참아보겠다. 이렇게 훈련을 해야 되는데요. 심호흡을 이렇게 하면서 항문을 이렇게 꽉 조는 거예요. 가서 해야 할 때까지 했다가 또 심호흡을 하면서 푹 풀고 말이죠. 이런 것을 한 5번 계속하죠. 생각은 딴 생각을 해요. 그러면 신기하게도 그 순간만 지나버리면은 내가 좀 전에 왜 그렇게 오줌이 마려웠지? 지금은 전혀 안 마렵단 말이죠. 이번 달에는 내가 30분 참는 연습을 하겠다. 성공했으면은 그 다음 달에는 1시간을 참는 연습을 하겠다. 3시간 내지 4시간 정도 참을 수 있을 때까지 그 순간을 넘기는 훈련이 방광 훈련이라는 것입니다. 심한 환자들은 참 어렵죠. 그럴 때는 우리가 약으로 참는 것을 도와주는 약이 있어요. 그 약을 쓰면서 연습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연습도 안 하고 약에만 의존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야간역에 있어서는 환자들한테 꼭 물어본다고요. 수면 장애가 없는지, 잠이 잘 드는지, 자다가 한번 일어나면 다시 못 자는지 등등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은 수면 장애가 원인이에요. 때문에 수면 장애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나름대로 고민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일정한 시간에 안 잔다든지 텔레비를 틀어놓고 잔다든지 불을 밝히고 잔다든지 등등 여러 가지 수면에 방해를 주는 환경이 있잖아요. 그런 것을 고치는 것이 야간요를 해결하는 데 중요한 관건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골반 근육이나 이런 것은 잘 안 씁니다. 쓸 기회가 없죠. 평생을 안 썼으니까 나이가 들면은 많이 약해져 있는 거예요. 이거를 강화하는 운동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골반 저근육이라 그러는데 회음부 근육을 포함해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잘 알려져 있는 케겔 운동이죠. 또는 골반 저근육을 강화시키는 스쿼트 운동을 한다든지 여성들은 질 속에 그 코온을 집어넣어요. 질 깊숙이 넣어가지고 작은 것부터 넣어가 큰 것으로 옮겨가는데 그게 안 빠지도록 질을 딱 수축하는 연습을 하는 것이죠. 일어나서 한 번, 점심 먹고 한 번, 자기 전에 누워서 한 번 이렇게 하루에 3번 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알게 모르게 먹는 약들 중에는 방광 수축을 억제시키는 방해하는 약들이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콧물 기침약입니다. 나이가 들어가지고 방광의 수축력이 떨어져 있는데 이런 약을 먹어버리면은 예전에는 괜찮았지만 이제는 오줌을 누려고 해도 잘 안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응급실에 찾아왔는 환자들 보면 오줌이 못 녹아 찾아오는 환자들 보면은 혹시나 감기약 드셨냐고 물어보면 먹었다는 사람들이 들어 있다고 해요. 그건 몰라서 그런 거거든요. 그런 거 조심하셔야 되고 신경안정제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들도 방광의 변효근 수축을 억제시키는 작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랫배에 많이 찌인 사람은 소변을 자주 만들 수 있도록 하는 물질들이 나올 수 있어요. 비만증 있는 사람들이 없는 사람에 비해 가지고 확실하게 빈뇨 증상이 있는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체중 조절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식장 속에 대변이 꽉 차 있으면은 그 대변이 특히 여성들은 바로 요도를 눌려요. 오줌이 잘 안 나오겠죠. 남자들은 방광을 눌려가지고 또 말이죠. 소변이 누를 때도 아닌데 마렵게 만든다든지 이런 변비를 해결하는 것이 1차적인 관건입니다. 당뇨병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방광의 수축력을 떨어뜨리죠. 소변에 당이 나오면은 많이 흘러나오면은 방광을 자극해서 빈뇨 증상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평상시에 당뇨에 대해서 각별히 조절하는 데 조심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고요. 치매나 뇌졸중 같은 이런 뇌신경 질환들이 많이 생기는데 이런 것들도 모두 다 소변이 자주 마렵도록 하는 중요한 원인들이기 때문에 동반 질환을 갖다가 잘 조절하는 것이 빈뇨 장애를 해결하는 데 중요한 팁이 됩니다.